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주춤하고 있는데 찾아보면 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뭐 지방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원주도 저는 괜찮게 보고요. 지방에서는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곳들이 부산, 대구는 커요. 그래도 인구가 줄어들어도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미분양이 줄어들거나 흐름을 보고 지방에 이제 갭 투자 들어갈 때에는 한 500에서 한 2000 정도 저는 소액으로 들어가는 거 추천합니다. 대전, 세종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 울산 또 이제 최근에 좀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현대가 버티는 대기업의 양질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울산까지도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렇게 서울 수도권 부동산과 이렇게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그래도 정부가 최근에 지방의 미분양을 이제 좀 해소해 보려고 뭐 다주택 지방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네. 뭐 다주택 중과세를 폐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일단 뭐 지방에 주택을 사게 되면 주택수에서 빼줍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중과세에 대한 불이익은 없애주겠다. 그래서 고향에 또는 관심 있는 지역에 사라고 하는데 중과세 빼주고 중과세 빼주고 이제 주택수 빼주는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중과세라는 게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는 거잖아요. 두 대 맞을 때 네 대 맞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대 맞을 거 중과세로 10대를 맞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체벌이 있는 시대에 살았거든요. 막 맞았거든요. 그래서 문제 틀리면 때려요, 선생님이. 문제 틀리면 내가 속상한데 왜 맞아야 되는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로를 해줘야지 문제를 틀렸는데 왜 때리지, 선생님이? 아마 그날 선생님이 부부싸움한 것 같습니다. 쥐 신경질 나니까 우리를 때리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일단 10대 선생님이 10대를 때린대요. 원래는. 야, 너 수학 문제 80점 이하로도는 10대 때릴 거야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와서 선생님이 기분이 좋았나 봐요. 부인한테 밥을 얻어먹었나 봐. 5대만 때리겠대요. 이걸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10대 맞을 걸 5대 맞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화가 나는 일이에요? 애매한 일이네요. 애매해요. 네. 애매한데 다시 생각해보면 화가 나는 일이라니까. 네. 5대 맞잖아요. 네, 맞기는 중과세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중과세 적용 안 되는 게 어디야 라고 하지만 세금 내잖아요. 일반 과세. 그러면 지방에 미분양도 많고 입주 물량이 많은 지방에 내가 왜 사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라도. 네. 우리가 투자 왜 해요? 내가 거주하는 집 빼고. 돈 벌려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데 물론 시장 교란 행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돈을 벌고 싶은데 미분양도 많고 입주 물량도 많고 경기도 안 좋고 일자리도 없고 인구도 유출이 되는 지방에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 요인이 될까? 지극히 탁상행정이다. 맞잖아요. 되게 인심 쓰듯이 중과세 적용 안 하고 주택수에서 빼주겠대. 어휴 감사해요. 제가 빨리 사러 갈게요. 이런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일단 뭐 미분양이나 입주 물량 뭐 경기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당장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정부가 해야 될 건 당근을 좀 줘야죠. 그럼 당근이 뭐냐면 중과세 방향성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당근을 주는 게 맞는데 당근을 더 줘야지. 그러니까 그냥 중과세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5년 동안 지금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2025년 12월까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게 되면 5년 동안 사고 나서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 받지 않을게. 주택수 당연히 빼줄게. 네가 서울에 3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지방에 5주택을 사도 전혀 영향이 없게. 지방 5주택은 양도세 다 빼줄게. 3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3주택으로만 봐줄게. 양도세 5년간 면제. 살 때도 취득세 들어가잖아요. 취득세 안 받을게. 그냥 1주택으로 봐주는 게 아니라 취득세 그냥 감면해줄게. 까짓 거 뭐. 재산세, 종부세 50% 감면해줄게. 지방 아파트들에 대해서. 제발 좀 사줘. 그리고 금리 걱정돼? 대출? 알았어. DSR 적용 안 해줄게. 2025년까지 지방 미분양을 사면 그 집에 대해서 대출 받는 거는 DSR 적용 안 할게. 그냥 나오게 해줄게. 금리? 금리 저렴하게 좀 해줄게. 은행 팔 좀 비틀어가지고 좀 저렴하게 해줄게. 그 정도면 할까요? 안 할까요? 서울에 한 5억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정도 당근을 준다면 저라도 개성이 두들겨 볼 것 같은데요. 그래?
지방의 미분양 중에 좀 괜찮은 곳들이 어디 있지? 대구, 부산 중에 역세권에 브랜드 아파트 중에 미분양 난 게 어디 있을까? 저라도 찾아볼걸요? 왜? 5년 동안 발생한다잖아요. 발생하는 양도세 빼주고 집 살 때 취득세도 빼주고 대출도 해주고 저리 대출해주고 재산세 보유세까지 감면해준다는데 계산기 안 두드리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짧게 단기적으로 이걸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지금 이걸 못하고 있으니 미분양 문제를 지금 3년째 질질질질 끌고 있잖아요. 정광석화처럼 문제가 생길 때는요. 만약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수술하게 되면 의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해서 빨리 하고 빨리 봉합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수술하다가 배고프네. 밥 먹어서 밥 먹고 수술하다 피곤하다고 커피 한 잔 먹고 그럼 되겠냐고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은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강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일본에 이제 30년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다카하시 고레키오라는 그 유명한 일본 재상, 우리로 따지면 한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부총리, 경제부총리급 되는 사람이 이제 발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뭘 해결했냐면 뱅크런이 발생하잖아요. 은행에 돈 찾으러 막 일본 도쿄 은행이 망한다고 하니까 돈 찾으러 막 줄 서고 난리 다니니까 이분이 딱 와서 한 게 은행 문 딱 닫고 조폐공사에 연락해가지고 돈을 2만 엔인가 아무튼 돈을 찍게 합니다. 가짜 돈을 한쪽 면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로 따지면 5만 원짜리 신사임당 한쪽 면만 인쇄하고 뒷면 시간 없고 돈도 없으니까 한쪽 면만 인쇄해서 은행 창구에 이렇게 사두게 합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에 농협에 쭉 올려둬요. 그러니까 돈 찾으러 왔는데 은행에 돈이 많은 거야. 사람들이 보니까 와 가져가 줄게 이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네. 준다 그러면 또 싫거든. 네. 아니야 그냥 갈게요. 그냥 있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람 심리는 그거예요. 막 불안하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게 되면 그 일이 의외로 아무 일도 아닌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부 사이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아무래도 저 의심 가는데 너 휴대폰 좀 줘봐라고 했을 때 왜? 주기 싫어라고 하면 이제 의심이 더 커지잖아요. 부부 싸움하게 되는데 봐봐 아유 그냥 마음대로 봐. 비밀번호도 없어. 그냥 마음대로 봐. 그럼 안 보거든요. 똑같습니다. 이게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책도 그렇죠. 심리적으로 와 맞네. 이게 미분양 되겠네. 사러 가야겠네. 굳이 지금 서울에 이 비싼 집을 내가 왜 사야 돼? 지방에 하는 게 더 사야겠네. 라고 하는 심리가 들 정도의 대책이 나온다면 저는 미분양 빠르게 소진될 수가 있고요. 미분양이 소진돼야만 PF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나오리라고 봅니다. 네.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원래 정책은요 한 번에 이게 다 주지 않아요. 네. 이 공무원들이 캐비넷 우리 옛날에 캐비넷이라고 하죠. 너도 꼭 하나씩 꺼내거든. 꺼내고 반응 보고 꺼내고 반응 보고 하는데 한 방에 팍 해야 되거든요.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전제 조건 한번 달아볼까요? 만약에 이게 나와요. 나오면 그냥 아무데나 가서 막 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할 때 미분양은 이제 원인을 좀 파악해야 돼요. 그렇죠. 미분양이 왜 생겼지? 그러면 딱 가잖아요. 그러면 A라는 아파트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 있으면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미분양이나 입주 물량 상태, 인구, 일자리 같은 거 좀 봐야 되고요. 단지별로 본다면 이 미분양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발생한 미분양인지 아파트 자체의 문제인지. 아파트 자체의 문제라면 뭐예요? 가보니까 지도를 보거나 현장 답사 가보니까 논밭에 허벌판에 지하철역도 없고 논밭에 그냥 아파트만 덩그러니 주변 인프라도 그냥 단지 내 상가 정도만 있는 이거 언제 좋아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아파트들 안 된다. 미분양. 고분양가 너무 높아. 가격이. 와 이거 미쳤네. 라는 생각이 드는 고분양가 단지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가보니까 괜찮네. 지하철역도 생각보다 가깝고 주변 편의시설도 좋고 초등학교도 있네. 근데 왜 미분양이지? 보니까 입주 물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입주 물량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잖아요. 미분양 문제도 소진이 될 거니까. 그러면 이런 단지들은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변 환경, 시장의 문제라면 시간이 해결해 준다. 하지만 아파트가 문제라면 나홀로 아파트에 세대수도 작고 주변 인프라도 없는데 브랜드도 없어. 가격은 비싸. 이런 아파트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양을 찾을 때는 이게 시간이 그러니까 정책과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우리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전자를 선택해야 되겠죠. 시장과 정책이 문제라면 시장과 정책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만간 파격적인 대책이 나올 때가 됐다. 지금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마 몇 달 안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게 되면 커피 한 잔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좀 지방의 미분양 현재 상황이 좀 어떤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미분양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미분양 자료를 좀 뽑아왔는데 전국 미분양 물론 1월 기준입니다. 1월 기준인데 72,000호, 72,624호 정도가 가지고 있고요. 이 중에 지방이 52,876호, 거의 한 80% 정도 가깝죠. 73% 정도가 지방이고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준공업 미분양이잖아요. 준공업 미분양 같은 경우는 22,872호, 전국에 22,000호 정도의 미분양이 있습니다. 한 광교 신도시 정도 물량이 전국에 이제 빈집으로 짓고 났는데도 집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이 중에 18,426호가 지방입니다. 빈집. 네. 뭐 중국에 비하면 양반인데 중국은 뭐 1억 3천 채라는 말이 있던데 제가 그걸 뭐 확인을 못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우리한테는 이 2만 호도 커요. 2만 2천 호, 지방에 18,000호가 큰데 문제는 뭐 추세 흐름이 준공업 미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미분양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7만 5천 원래 그 2022년 금리 올라가고 문제되기 전까지는 뭐 전국 미분양이 2만 호 수준이었거든요. 17,000호, 2만 1,000호 수준에서 뭐 7만 5천호, 7만 8천호까지 늘어났다가 6만 5천호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7만 2천호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준공업 미분양은 계속 늘어나요.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2만 2천, 2만 4천, 2만 6천 이렇게 가면 정부 입장에서는 왜 정부가 강한 규제가 안 나오냐면 제가 앞서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아유 좀 하는 김에 파격적으로 하지 왜 한 장씩 캐비넷에서 꺼내는 거야라고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깎여주게 되면 세수가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 전국 미분양 7만 2천 호는 과거에 16만 호, 18만 호 간 적도 있는데 7만 2천 호 가지고 왜 세금을 깎아주고 이렇게 난리니? 라고 하겠죠. 대출 DSR 빼주자라고 하면 금융위원회에서 아니 왜 그래? 대출 기조를 바꾸면 어떡해? 7만 2천 호 가지고 대출은 DSR은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해야 돼. 작년 2024년 7월에 우리 한번 봤잖아. 2달 연기해서 우리 고생한 거 왜 그래?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설득할 명분이 없는데 이 통계가 지속적으로 더 늘어난다. 지금보다. 그렇다면 내 말이 맞지. 그때 내가 2만 2천 호대 하자고 했잖아. 이걸 3만 호까지 놔두면 너 어떡할 거야? 라고 하면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도 아 그렇네. 우리가 틀렸나? 라고 하면서 그런 대책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 줄어들 수가 없어요. 준공업 미분양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카드가 나온다. 그런 카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넉넉히 있을 게 아니라 정부가 주는 혜택은 받아 먹어야죠. 재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미분양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고요. 당근이 조금 더 나올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기회가 왔을 때는 이게 기회입니다. 미분양. 우리 미분양의 역사 보게 되면 광교 신도시도 미분양, 동탄 신도시 미분양, 위례 신도시도 미분양이었고요. 결정적으로 우리 반포에 가면 고급 아파트 있잖아요. 퍼스티지,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 자이, 반포 재건축한 아파트. 이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2008년도에. 평당 3.3제곱미터당 분양가 3천만 원에. 그때 제 후배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형 강남이 평당 3천에 분양을 한대.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제가 미쳤네. 강남이 미쳤네.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뭐 25평이 뭐 8억 9억에 34평이 10억이 넘는다고? 강남이 왜 이래? 내가 미쳤더라고. 그때 샀어야 되는데 진짜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미분양이. 자,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 자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입지? 지하철역 역세권에 백화점 있고 학군 좋고 편의시설 좋고 좀 더 가면 한강에. 근데 왜 미분양이 났을까? 글로벌 금융위기에 서울이 꺾일 때가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꺾여서 미분양이 났잖아요. 고분양가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이 그때 엄청난 고분양가였냐. 굳이 생각의 차이죠. 그렇게 따져본다면 안 할 이유가 없었는데.
저처럼 그냥 3천만 원? 그때는 3천만 원이 큰 돈이긴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난리가 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고 미분양이 이제 아무렇게나 하지는 마시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하시면 또 2013년도에도 기회가 있었잖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 5년간 양도세 면제 해줬어요. 1주택자 집을 사게 되면 5년간 양도세 면제를 해줄게. 주택수도 기존에 집이 있어도 없는 거로 봐줄게 라고 했는데 그때 누가 집 산 줄 아세요? 지방에 계시는 부산 대구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 수도권의 집을 이제 원정 쇼핑합니다. 서울 분들은요 무서워서 못 삽니다. 더 떨어질 줄 알고 어떻게 이게 세금 혜택이 문제야 지금 집값 떨어지는데 지방 분들은요 서울 사람들 왜 저래 혜택을 주고 서울 집값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가 됐는데 사야지라고 해서 전세 끼고 막 사거든요. 그러니까 큰 물줄기와 큰 흐름을 봐야지 우리가 그 한 개 한 개의 이벤트에 이게 함몰되면 안 된다. 그래서 미분양 문제도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건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앞서 이야기해 주실 때 준공후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서울과 지방 부동산 간의 갭이 또 시간이 지나면 메워질 거라고 보시나요? 어느 정도는 메워지는데 뭐 옛날처럼 빠르게 완전히 더 가깝게 메워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양극화는 우리가 좀 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살짝 따라올 수는 있어도 예전처럼 그 정도의 차이 많이 따라오기는 좀 힘들겠다. 왜냐하면 이제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리 경제가 이제 저성장으로 들어가요. 이제 옛날처럼 경제 성장률이 5% 6% 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2, 3%대 정도 잘해야 못하면 1%고 올해는 아마 1% 갈 것 같고 2, 3%의 저성장으로 간다면 결국에는 불안하잖아요. 성장 동력이 없잖아요.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또 사람, 돈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일본에는 이제 지역 거점 도시들이 이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우리는 거점 도시라는 게 지금은 서울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서울로 더 많이 유입이 되면서 지방은 경쟁력을 잃는 사람과 자본을 모두 잃어버리는 결과 부산이 이제 소멸 위기 위험이라고 하는데 부산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서울로도 가고요. 포항으로도 가고요. 울산으로도 가요. 왜? 일자리를 찾아서. 네. 포항에 뭐 포스코 일자리가 있고 울산에 또 현대 일자리가 있고 서울에도 일자리가 있으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간단 말이에요. 이 고리를 차단하지 않으면 부산에는 지금 옛날에 경공업 거기서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전환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처럼 오면 뭐 카페나 네. 맛있는 식당이나 이런 거는 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마 서울 집중화 현상은 저는 더 강화될 거다. 약간의 일부 부자 동네들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서 또 그 지역에서 또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집값이 올라가나 부산 대구의 집값이 일부 좋은 해운대나 뭐 광안리에 있는 일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 지방의 지역의 아파트가 올라간다, 갭을 메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랜드마크나 좋은 곳들은 여전히 상승을 할 것이다. 차별화가 된 오션뷰가 나오거나 좋은 아파트들은. 하지만 평균적으로 전체가 올라가기는 그 특단의 대책,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서는 쉽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소액으로 지방에 투자하는 게 유행일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좀 현금이 많지 않은 투자자라면 지금 시점에 약간 지방 부동산에 들어가는 게 괜찮다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미분양 같은 경우는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분양을 사려고 한다면 좀 기다려 보셔라. 그리고 지역적으로 본다면 일단 서울 접근성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또 먹거든요. 길도 가는 길이 또 가거든요. 그러면 원정 투자 어디로 많이 갔을까 생각해 보면 근처에서 강원도에서는 이제 원주 쪽으로 좀 많이 유입이 됐었고요. 그래서 원주의 그 소형 아파트들 좀 관심을 좀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주춤하고 있는데 찾아보면 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시장 흐름에 뭐 지방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원주도 저는 괜찮게 보고요. 지방에서는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곳들이 부산, 대구는 커요. 그래도 인구가 줄어들어도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소형 아파트들 또 분위기 자체가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갭 메우기 돌아오면 또 부산에 뭐 영도구 이런 데 가면 또 소형 아파트 옛날 갭 투자 하던 그런 아파트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춤하고 이제 약세인데
또 좋아지면 그런 아파트들이 또 소액으로 사실 돈 얼마 안 들이고 사는 아파트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뭐 500만 원, 1000만 원, 네. 2000만 원으로 계부로요. 계부를 할 수 있는 아파트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시장 흐름, 미분양이 줄어들거나 흐름을 보고 그런 갭매우기 그런 소액으로 절대 돈 많이 투자하는 거는 뭐 굳이 그건 갭 투자는 아니고 지방에 이제 갭 투자 들어갈 때는 한 500에서 한 2000 정도 저는 소액으로 들어가는 거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물려도 크게 타격이 없으니까. 5천만 원 1억씩 갔다가 한번 물려버리면 매년 물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추천하지 않고요. 소액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역별로 본다면 그래도 지방에서 좀 뭐라 그럴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만약에 미분양 규제가 풀리거나 하면 좀 관심을 가지고 살아남을 지역들은 여전히 그래도 부산 대구는 여전히 뭐 저는 지금은 힘들지만 여전히 매력은 있는 곳이고요. 또 나머지 지역에서 찾아본다면 세종시 네. 저는 세종이 끌리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자세히 한번 얘기해 주셨죠. 자세히 얘기했잖아. 그 세종이 물론 대전하고 충남에 물량이 많긴 합니다만 세종은 입주 물량 미분양 문제에서 일단 좀 털었고 그래도 규모의 경제에 충분히 먹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세종시 눈여겨보고 있고요. 대전도 저는 왜냐하면 서울에서 졸업하신 분들이 대전까지는 내려가더라고요. 직장을 찾아서. 그래서 대전, 세종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 울산도 이제 최근에 좀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현대가 버티는 대기업의 양질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울산까지도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절대 서두르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오면 과감한 결단력 잡아야 되는데 두 가지를 준비를 해야겠죠. 서두르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는 잡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냥 계속 지켜만 보다가 타이밍 놓쳐버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 또 서두르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또 그래도 성장길 유튜브 보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파악을 하고 준비는 하고 있대. 타이밍은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무주택자라면 내가 언제 필요하냐? 자금이 되느냐? 내가 다주택자라면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거나 집값이 뚝 떨어질 때 그리고 지방에 투자하려면 지방에 그런 세제 혜택, 양도세 5년간 면제가 나올 때 나름대로의 전략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게 영역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실행에 움직이는 거지 감성적으로 그냥 떨어지면 집 사야지 라고 하면 막상 떨어지면 무서워서 못 삽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고 전략을 세우는 자세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